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48강 병원 마케팅 부분은 병원 코디네이터들의 업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병원 마케팅 쪽은 병원 마케팅 1, 2, 3 그리고 병원 홍보, 고객 만족도 조사 이렇게 5가지 과정에 걸쳐서 5챕터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하고 홍보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마케팅하고 홍보는 마케팅의 한 영역이 홍보인 거죠. 즉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고객에게 인식시켜주는 그것이 홍보고요. 마케팅은 이것에 따른 전 과정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전체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마케팅은 마켓, 시장이죠? 마켓의 ing, 즉 마케팅이라고 하는 시장은 마케팅 시장은 계속 변해요. 왜 변하느냐? 고객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즉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서도 변하고 고객 개인마다도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즉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이 전반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의 마케팅은 병원과 병원 경영은 조금 다르죠. 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장소가 병원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원의 경영은 병원을 경영한다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비영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경영은 영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병원 경영은 이 영리와 비영리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원 마케팅에 있어서는 한없이 무제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 인적 요소, 물적 요소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이익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얻게끔 하는 것이 일반 시장에서의 제품 마케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병원은 어떻게 이익을 확보할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죠.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자, 병원의 수익은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가 결국 병원의 수익이잖아요. 환자가 진료비를 많이 내는 것도 있겠고 환자의 수가 많은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병원은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큰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자, 그리고 재료비가 있을 거고 관리비가 있을 거고 그렇겠죠. 이것을 뺀 것이 병원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더 많은 환자를 우리 병원에 유치하게끔 하고 하면 이익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병원 코디네이터가 병원의 마케팅에 기여하는 바가 바로 더 많은 환자가 우리 병원을 충성 고객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마케팅 영역입니다. 자, 이제 병원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별 전략이 있겠죠? 자, STP 전략이라고 보통 하는데 뒤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개요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이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를 해요? 시장을 나눕니다.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죠.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쪼개진 시장을 가지고 그 쪼개진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이 표적 시장의 고객들이 우리 병원을 어떻게
어떻게 포지셔닝,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그 다음 마케팅 믹스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여기 밑에 마케팅 4P가 나옵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얘기하죠. 마케팅의 STP 전략은 첫 번째 시장 세분화. 누가 우리의 고객이냐? 자, 우리 고객은 무엇을 원하고 왜 우리 병원을 이용할까? 그 다음 두 번째 표적 시장 타겟팅.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의 강점 약점을 분석해서 우리 병원의 어떤 이제 추구하는 시장에 따른 타겟 고객 그리고 그것에 따른 포지셔닝을 하게 되죠.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병원 마케팅의 과정입니다. 자, 시장 세분화부터 이야기할게요.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있잖아요. 지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질병으로 나누기도 하고 성별로 나누기도 하고 뭐 소득으로 나누기도 하고 직업으로 나누기도 하고 나누는 요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20대 여성을 많이 타겟으로 하고 싶다. 우리는 직장인이야. 우리는 특정 질환자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쪼개는 겁니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자, 시장을 세분화하면 표적 시장이 선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 표적 시장에서 이제 성형외과 같으면 뭐 20대 여성, 뭐 검진센터 같으면 직장인들, 내과 같으면 특정 질환자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 적합한지는 우리 병원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바로 시장 세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는 것은 즉 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 하나를 딱 건져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바로 마케팅에서의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나면 우리가 이 표적 시장 내에서 어떤 강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어떤 기회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찾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해요? 이 스와트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점과 기회는 살리고 약점과 위험 요소는 가능한 한 제거하도록 하고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찾는 것이 스와트 분석이에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피부과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강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강남에 있다. 유명한 고객들이 많이 있다. 고객들이 예약을 잘 지킨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가 있겠고 기회 요인으로는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병원이 드라마 그 협찬 요청도 받았었고 우리 의료관광도 하는데 정부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이 많다.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약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근에 피부과가 많다. 경쟁이 심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있다. 조금 오래돼서 건물이 노후하다. 이런 것들이 약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대로변에 새 건물에 피부과가 개원했다. 셀프 관리 제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병원을 찾기보다는 고객들이 스스로 하는 고객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경기가 위축돼서 소비가 둔화됐다.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을 놓고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이제 특정한 고객이 우리 병원이 적합하구나 하는 전략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장 포지셔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타겟 시장을 선정을 했으면 고객에게 우리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인식시켜주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이냐. 자, 목표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포지셔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각 시장에 맞게끔 마케팅 믹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가 친절한 병원이냐, 아니면 다른 병원보다 진료비가 좀 싼 곳이냐, 아니면 서비스 품질이 굉장히 좋은 곳이냐, 치료를 잘하는 곳이냐, 혹은 우리가 음식점이라면 정말 맛있는 가게냐, 이렇게 고객이 어떤 상점이나 어떤 병원을 이렇게 한 가지로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할 때. 이게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우리 병원을 고객이 어떤 병원으로 기억하게끔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포지셔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고객에게 우리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시장 포지셔닝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만 뭐 고객이 인식했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객에게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죠. 자, 고객에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마케팅 믹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 마케팅 믹스 보통은 마케팅 4P라고 얘기합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케팅 4P는 네 가지: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고객에게 우리를 인식시키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제품은 병원에서는 고객이 갖는 가치로서 의료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의료 비용이 되겠죠. 특히 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비급여 항목, 그 환자가 100% 내는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적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통에 있어서는 병원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뭐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촉진을 하는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들이 다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고객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이 바로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4P 꼭 외워두세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고객에게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자, 의료계에서는 여기에다가 세 가지를 더해서 마케팅 7P를 활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KC의 마케팅 7P에서는 마케팅 4P에다가 과정, 물리적 증거, 사람, 이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의료에서는. 자, 이 세 가지에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의료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마케팅 4P 플러스 마케팅 3P, 병원의 프로세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증거, 이것들은 치료 성과라든지 병원 시설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환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4P, 마케팅 3P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병원의 마케팅이 왜 필요할까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라고 하는 비영리적인 부분과 병원 경영이라고 하는 영리적인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곳. 그래서 이 조화를 고객이 원하는 그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그리고 적절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하다. 병원 마케팅의 프로세스,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쵸? 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표적 시장에서 우리 병원을 어떻게 각인시킬 건가 하는 타겟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 인구로 하는 방법, 지역으로 하는 방법, 성별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알아봤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 역시도 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거죠. 물고기 잡듯이 딱 하나 선택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지셔닝 개발 전략은 마케팅 4P와 마케팅 3P가 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더해서 KC의 마케팅 7P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자, 스와트 분석을 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피부과를 하나 예로 들어서 같이 여러분하고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에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잘 섞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케팅 믹스입니다. 자, 이 마케팅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기출문제나 자료 보시면서 꼼꼼히 학습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병원 마케팅 두 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